이렇게 많은 각국 대사님들과 외교사절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상을 받게 되어서 사실 너무 좀 얼떨떨하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만들 때에는 이걸 한국을 알리겠다는 마음보다는 그저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화와 언어를 넘어서 이 작품을 사랑해 주셔서 동시에 또 이렇게 한국을 알리는 콘텐츠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앞으로 작품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좀 더 개인적인 생각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이 나라의 얼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더 신경을 쓰고 제 자신이 문화외교사절이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작품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신 각국 대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저를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신 주최 측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만들라는 계기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정말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막 완전 대박, 흥행 성공이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흥행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셨어요? 나름대로는 네. 미국 유학 시절부터 꼭 제가 만든 작품으로 미국에서 꼭 한번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네. 꼭 한번 정상에 서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요. 네. 이 작품을 만들 때 뭐 솔직히 그런 한국 작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차트에서 1등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와 꿈을 가지고 만들기는 했어요. 근데 네. 그렇다고 뭐 이 정도로까지 네. 역사적인 성공작이 될 거라고는 감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세계인들이 이렇게까지 역대급 이 열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나름대로는 이제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국 정서에 가장 맞는 이야기를 가장 전 세계의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네.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의 게임들 중에서도 세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귀여운 게임들로 네. 골랐고요. 그런 게임들이 동시에 어떻게 얼마나 또 그 잔인한 게임이 될 수 있는가를 이 현실 사회에 빗대어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개인적이고 한국적인 것들이 네. 어떤 이 작품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지금 현실과 또 맞아떨어지면서 네.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네. 이 작품이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보편적이기도 한 작품이 되어서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경우에는 매 작품마다 조금 장르가 그쵸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예를 들면 뭐 도가니라든가 수상한 그녀, 남한산성 등 뭐 코미디에서 사극까지요. 그래서 그 매번 감독님께서 이렇게 다른 장르에 도전하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개인적으로는 네. 좀 실증을 잘 내는 성격이라 한 작품을, 한 장르를 하고 나면 그것과 비슷한 것은 별로 다시 안 하고 싶어지는 그런 성격이 좀 있고요. 네. 한 작품을 만들 때마다 좀 제 인생의 어떤 큰 세월과 노력과 부분을 걸고 하는 것이라서 그것에 걸맞는 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안 해보고 네. 또 그래서 설레이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한 그런 좀 새로운 것에 한 작품 한 작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네. 작품마다 장르와 색깔을 바꿔가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장르를 다음에는 도전하고 싶으세요? 다음에 구상 중인 장르 중에는 미래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과거의 이야기도 해봤고 지금 현재 일어날 법한 뭐 또 좀 엉뚱한 이야기도 해봤고 네. 근미래에 네. 한 20, 30년 안에 우리에게 닥쳐올 일들을 가지고 사회성 있는 또 드라마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작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건 정말 예상외로 너무 힘들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무래도 그 네. 영화만 만들어 온 영화 감독이다 보니까 2시간짜리를 만드는데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라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8시간이 되는 9개짜리 에피소드를 모두 쓰고 만든다는 일이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네. 거기다가 이 작품 자체가 쉬운 작품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항상 몇백 명이 나오는 네. 장면마다 굉장히 규모가 큰 장면들이 너무 많은 작품이어서 네.
이걸 쓰고 찍고 현장에서 그걸 다 컨트롤해 가면서 완성도를 올리기까지가 그걸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게 네. 거의 매일매일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호흡이 영화 감독으로서는 좀 따라가기 힘든 벅찬 일이었어서 네. 뭐 시간도 무려 2년여의 시간이 걸렸고요.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뭐 하나 딱히 쉬운 게 없는 전 과정이 다 좀 네.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제가 그 감독님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오징어 게임 아이디어를 처음 가져셨던 때가 2008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10년이 넘게 지난 후에서 이렇게 실현, 그쵸? 제작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게 변화가 있었잖아요. 가장 처음에 생각하셨을 때나 지금이랑 가장 큰 변화,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거, 그런 건 뭔지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넷플릭스라는 것이 일단 네.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런 서비스가 전혀 없었고, 그 처음 기획을 할 당시에는 네. 극장용 영화로 네. 2시간짜리 영화로 기획을 했었거든요. 네. 방송국에서는 이런 작품을 시리즈나 드라마로 틀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뭐 검열이나 여러 가지 심의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걸 만들 수 있는 어떤 매체가 네. 영화관밖에 없었는데 10여 년이 지나고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들어와서 전 세계에 동시에 이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인프라가 구축된 것이 네. 가장 큰 변화였고, 그 덕에 이렇게 오징어 게임을 시리즈로 만들어서 네. 전 세계인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동시에 사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작품 내적으로는 그 당시에 처음에 이 작품을 대본을 썼을 때만 해도 너무 네. 황당한 이야기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우세했는데 네. 그 10여 년 사이에 세상이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살기가 어려워진 곳으로 변하고 네.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네. 월가에서는 99%의 1%에 대한 시위 같은 것이 벌어지고 뭐 부동산 값이 급등하고 가상화폐에 막 모든 돈이 막 몰리고 투기 열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상황이 오고 뭐 이런 일련의 어떤 전 지구적인 네.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문제의 변화가 오징어 게임 같은 것들이 더 이상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네.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누구라도 저런 게임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네. 상황인 것만 같은 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변화들이 또 이 작품의 성공에 공감하게 되는 더 큰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고, 네. 그것이 또 두 번째로 큰 변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세네갈, 아프리카계 프랑스 유튜버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오징어 게임에 완전히 뭐 너무너무 빠져 있길래요. 오징어 게임이 왜 그렇게 히트를 쳤다고 당신은 생각하냐. 근데 그 친구가요, 25살, 굉장히 젊은 청년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넷플릭스의 기존 트렌드에서 상당히 기존 게 매끄럽다고 하면은 매끄럽지 않고 사람들을 전혀 다른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전혀 다른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파격이라고 자기는 생각해서, 더군다나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검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젊은 청년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요. 네. 미국에 가서 이제 헐리우드 관계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들이 가장 놀랐던 지점은 네. 팬데믹 이후로 한 2년간 사람들이 너무나 우울한 시기를 보내왔기 때문에 영화든 시리즈든 컨텐츠 자체가 좀 그런 걸 잊게 해줄 수 있는 막 밝고 희망차고 막 이런 류의 네. 작품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그런 작품들도 기획을 하고 만들어 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오히려 오징어 게임 같이 굉장히 우울하고 폭력적이고 파격적인 작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잘못 생각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 세네갈 분의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뭐 항상 작품 자체가 현실을 잠깐 잊게 해주고 네. 뭐
꿈을 주고 행복감을 주고 이런 것들이 흔히 흥행의 코드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뭐 행복감을 주는 이야기이든 굉장한 어떤 충격과 뭐 놀라움을 주는 네. 좀 더 파격적인 이야기이든 보는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자신을 얼마나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느냐, 네.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과 이 안에 세계관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시기는 오히려 느닷없이 밝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공포와 우울감을 네.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우리는 네.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작품이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와닿죠. 사랑받고 더 와닿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작품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작품에서 네. 더 깨달음을 얻고 네. 위안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께서는 전에 계속 영화를 만드셨고요. 제가 알기에는 오징어 게임이 첫 번 드라마, 그렇죠? 첫 번 드라마 연출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영화를 제작했을 때랑 지금 이렇게 드라마를 제작했을 때 차이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일단 분량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뭐 써야 되는 양도 많고 네. 찍어야 되는 양도 많고 네. 쓰는 에너지와 시간이 훨씬 더 뭐 영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제일 또 큰 차이로 제가 생각했던 건 쓰면서도 만들면서도 이제 이 시리즈는 네. 중간에 이제 끊어지면 이제 끝장이기 때문에 네. 영어로 이제 클리프행어라고 하는데 매 회 끝에 네. 한국말로 이제 낚시라고 하는데 그게 다음 회를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떤 설정을 하나 넣어서 엔딩을 잘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네. 이 작품을 만들기 전에 이제 해외 유명한 시리즈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제가 공부도 좀 하고 네. 작품을 쓰고 찍으면서 절대로 이제 다음 회를 이어보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들 만한 엔딩을 만들려고 네. 매 회마다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지점이 네. 아, 저 솔직히 얘기하면요. 솔직히 요새는 TV로 중간에 스톱을 하고 다시 볼 수 있는데도요. 계속 보느라고 화장실도 나중에 미치겠어요. 영어 이제 빈지 워칭이라고 하는데 네. 빈지 워칭을 굉장히 많이 한 아주 가장 많이 했던 작품으로 아마 넷플릭스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본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그 코로나가 한창일 때 찍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작년 8월에 아니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 8월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1월, 2월에 끝났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촬영은, 5월에 시작해서요. 그러면 그 코로나 때문에 촬영 환경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촬영이 더 어려웠는지. 촬영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장소 협조가 너무 이제 안 되기 시작해서 네. 병원이니 뭐 관공서니 공항이니 지하철역이니 네. 이런 곳들 촬영 허가를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규제가 많아서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 촬영장이 뭐 일주일, 2주일을 올스톱이 되기 때문에 정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조심스럽게 촬영을 진행했고요. 결국 네. 지금하고는 또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 당시에 작년 9월에 네. 확진자가 하루에 300명 정도가 나왔을 때 그때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해서 넷플릭스에서 한 달 동안 촬영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한 달간 촬영이 중지되기도 했었습니다. 몰랐었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 이거 어떡하죠? 1000명도 넘는데? 뭐 지금은 뭐 10,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 생각하면 300명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촬영 한 달을 스톱했다는 게 이제 네.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는 일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오히려 지금 7,000~8,000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스톱을 안 하고 다들 찍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상황이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2년이 지나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사람들은 지속될 거라고 그래요. 근데 뭐 낙관적으로 보는 과학자들의 견해처럼 오미크론이 점점 더 광범위하게 퍼지지만 약화되는 어떤 그런 변이로 기록이 돼서 점점 이게 진짜 무슨 토착 독감 수준으로 차라리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네. 닥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제가 또 궁금한 게요. 오징어 게임은 CG를 최소화하고 세트를 대부분 실제 크기로 또 제작을 해서 촬영하셨잖아요. 근데 요새 솔직히 CG 기술 굉장히
발달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CG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데 또 감독님께서는 특별히 실제 그런 큰 대규모의 세트를 사용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사실 저희가 인물이 많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그 인물마다 다 움직이는 동선들이 다 있어서 네. CG를 하게 되면 배경은 확장시키기 좋지만 그 인물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실제 공간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또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네. 최대한 인물들이 실제 사이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만큼의 세트를 제작하려는 걸 원칙으로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공간으로 원래 설정이 되어 있는 거라서 보시는 거의 모든 컷에 CG가 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거의 그래요? CG가 예. 없는 컷이 없을 만큼 다 네. 또 CG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세트로도 메꿀 수 없는 모든 공간들을 다 CG가 확장시켜주고 메꿔준 것이라서요. 네. CG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거의 또 모든 컷에는 CG가 네. 들어가 있는 그런- 그런 작품입니다. 정말 그 영상미가요. 그 색채, 그 감독님이 그 색채 하나하나 그 계단인이 다 설정하신 거예요. 물론 뭐 영상 그런 미술 감독도 있으시겠지만 그 감독님이 어디까지 그 인발브 하시는 건지. 제가 네. 그 대본을 쓸 때부터 결정되어 있었던 것들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작품을 만들면서 회의를 하면서 뭐 의상 감독님, 미술 감독님, 촬영 감독님 뭐 이런 다 같이 모여서 사실 미술 회의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예. 의상 디자인과 색상들, 가면 디자인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세트의 디자인과 색깔들 이런 것들을 정말 수십 차례 미술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아이디어가 많이 사용된 것들이 많지만 또 네. 미술 감독님과 의상 감독님의 아이디어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님은 그 영화 감독이 되고자 생각하셨을 때요. 그런 어떤 스토리의 흐름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거, 색채, 음악까지 그 굉장한 거를 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길을 택하신 건지요? 글쎄요, 그냥 뭐 이 길을 이 길을 택한 이유는 그냥 무언가를 만드는 지어내고 만드는 일이 제일 즐겁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무언가를 창작하는 일이 평생을 할 일로는 가장 내가 이렇게 실증도 잘 내는 사람, 내가 네. 제일 오래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뛰어들게 됐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부분의 어떤 영화들이 영화는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연기, 대본, 연출, 음악, 미술, 조명, 촬영, 의상까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작품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네. 작품을 만들 때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 보려고 매 작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쩔 때는 파리에 있을 때요. 하루에 5편 본 적도 있어요, 영화. 그 오징어 게임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요. 장면이라든가 대사마다 정말 우리의 현실이 잘 녹아들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특히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알리고 싶었던, 말씀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면이 있는지 한국 사회에. 뭐 꼭 한국 사회의 면이라기보다는요. 네. 전 세계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네. 코로나가 그것을 더 가속화시킨 것도 네. 다 아는 사실이고 고령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지구온난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출산율은 줄어들고 부족한 자원을 놓고 싸우는 경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7화, 8화에 보면 네. 기훈이 잠든 상우를 죽이려고 칼을 꺼낼 때 그 새벽이 아저씨 그러지 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그런 사람 아니자라는 아니죠. 말을 하는데 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작품으로 주고 싶었던 한마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경쟁이 심해져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고 누군가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서 승리를 하고 모든 것을 가져가고 싶은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인데 우리 가슴속에 넣고 보면 아직도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라는 네. 누군가를 꼭 그렇게 죽이고 밟고 올라갈 필요는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인간에 대한 믿음, 네. 휴머니티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은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아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을 잃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라는 말을 이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감독님에 대한 연구를 좀 했는데요. 그 넷플릭스에서 제작비 투자 덕분에 상당히 좀 그래도 편안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오징어 게임의 그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거 솔직히 다 지금 넷플릭스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내의 창작자들로서는 어떤 부가가치에 대해서 그 생산할 수 없는 게 조금 안타깝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또 그렇게 물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K 컨텐츠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육성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다면은 어떠한 지원이 가장 그 효율적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감독님의 의견은요?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모든 것을 다 그 IP를 독점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만든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아마 이런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지적재산권을 네.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마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냥 컨텐츠 산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꿈나무를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존의 산업은 그냥 그 산업 자체가 잘 활성화되고 그 안에서 좋은 경쟁이 일어나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발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보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인력이 공급이 되고 그런 어떤 동기부여 모티베이션들이 돼야 또 인력들이 공급이 되는 거라서 그런 인력들이 이 산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교육기관에 대한 후원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차원의 교육기관을 만든다거나 이미 있는 것들을 좀 더 후원해 활성화해줘서 작가와 새로운 크리에이터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팅하는 시스템들을 끊임없이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서 이걸 배울 수 있는지 다들 또 너무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이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뭔가 시스템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오징어 게임의 그 대사를 보면은요, 상당히 그 언어의 유의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선물 시장 얘기하면서 또 기프트라는 그죠? 그런 선물도 있고요. 이러한 재미를 외국인 시청자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그 한국어를 이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그 자막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 특히 한국을 넘어서 그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특히 이 부분만큼은 자막 번역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잘 되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요? 어쩔 수 없는 언어적인 그 갭이 있어서 어떻게 해도 잘 번역이 안 되는 부분들은 있기 마련인데요. 오빠라든가 오빠 대박. 형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사실 어떻게 해도 서양 서구권 언어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정확히 전달되기가 힘든 말들이라 자막은 더빙도 마찬가지고 더욱더 신경을 번역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좀 더 좋은 한국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한국 컨텐츠들이 많이 더 알려지면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흔히 Hey bro 이런 식의 말들이 우리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 자체로 이해되는 것처럼 형이나 오빠라는 그런 호칭들도 그냥 형, 오빠로 그냥 그대로 표기를 해도 그냥 여기선 이런 뜻으로 쓰지 애들은 하고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그런 그 시절이 오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면 곧 그런 시절이 오지 않을까? 오빠나 형을 따로 번역할 필요 없이 그냥 OPPA로 번역을 해도 그냥 저 또 한국 사람도 오빠라고 하는 저 어린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를 부를 때 쓰면 친근한 표현을 하는구나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는 차라리 아예 그런 컨텐츠로 밀어붙여서 그런 말 자체가 고유명사처럼 쓰일 수 있는 그런 시절을 만들고 싶은 게 더 큰 바람입니다. 저는 감독님의 다음 작품 지금 오징어 게임 또 다음 작품 또 나오면은 우리말이 그냥 그대로 그냥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될 것 같은데요. 벌써 대방이랑 먹방 그죠? 다 그대로 등재됐다고 그러잖아요. 네.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세계 1위를 48일간 정말 그 100여 개국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가장 고맙고 그런 쾌거를 접하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이고 누가 제일 고마웠는지 너무 많으시겠지만 한 분을 꼽는다면. 어머님이죠.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네. 제가 어머니가 진짜 힘들게 저를 키워 오셨는데 네. 제가 영화를 한다고 했을 때도 어머니께서 말리지 않고 오히려 서포팅을 해주셨고 네. 그리고 제가 이 길을 걸어오는 과정에 어려움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때 한 번도 저를 닥달하거나 뭐 퇴근하지 않으시고 계속 끝까지 믿고 평생을 저를 믿고 지켜봐 와주신 분이라서 네. 항상 어느 순간 제가 뭔가 잘 됐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어머님이고 네. 항상 감사드리는 분은 어머님입니다. 감독님 작품 특히 이번 그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렇고 매 회마다 정말 한국적인 요소들이 많이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작품을 감상한 외국인 시청자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문화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또 더 빠져들게 되고 또 우리 문화를 배우려는 그러한 열정의 자극이 된 것 같은데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요, 또 한국 문화 대사로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감독님께서 갖고 계신 어떤 포부라든가 목표라든가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사실 뭐 자꾸 창작하는 사람이 네. 뭔가를 또 너무 큰 무게와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자꾸 대의를 생각하게 되면 네. 경직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다만 그냥 만들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 갈 거고요. 네. 다만 이 작품이 한 작품이 또 얼마나 크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이 작품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서 네. 무의식적으로라도 아마 그런 사명감 같은 것들이 작품을 만들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네. 기저의 자리를 잡아서 조금씩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감독님의 생각, 또 감독님의 마음, 감독님의 앞으로의 꿈, 생각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또 이렇게 진솔한 말씀 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시 한번 저희 한국 이미지 디딤돌상 수상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